1800년대 후반 강제개항 이후로 조용한 은자의 나라 조선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들 중 자신이 조선에서 본 것들을 기록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중 1884년 주한 영국 대사관 영사로 조선에 체류했던 윌리엄 칼스라는 인물은 무려 1년간 조선 곳곳을 여행하며 자신이 본 모든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그가 주한 영국 대사관 영사로 부임하기 1년 전 조선에 입국한 상태였는데 그 방문의 목적이 여행이 아니라 조선 곳곳을 둘러보며 자원 탐사가 목적이었죠. 이를 기록한 책이 바로 1888년 발간된 조선 풍물지입니다. 그는 영사라는 외교 업무는 제쳐두고 대부분의 시간을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등을 돌아다니며 무려 1200km를 걸었는데 아마 조선을 가장 꼼꼼하게 살펴본 최초의 외국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유독 관심을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인들의 복장이었습니다. 1년 4계절 내내 조선인들이 입던 옷, 그 옷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1883년 조선에 입국한 칼스는 개항기 한반도의 중북부 지방을 기행하면서 지역별 교역 현황 및 특산물, 산업 현황 등을 자세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선을 기행하면서 많은 부분이 특별하다 생각했지만 서양인과는 확연히 다른 복장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가 특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옷을 만드는 재료였는데요. 가장 놀라운 모습 중 하나는 삼배로 만든 상복을 입은 사람인데 새끼줄이나 거친 끈으로 허리를 동여매었다. 머리에는 가볍고 가늘게 짠 바구니 모양의 모자를 쓰고 그 밑에 머리는 완전히 가렸다. 두 개의 막대기 위에 삼각형 모양의 삼배천을 붙인 작은 가리개 모양의 삼배천을 붙인 작은 가리개를 입 앞에 들고 있어서 얼굴을 더욱 감췄다라고 쓴 칼스는 그 옷의 재질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 특이했던 것은 일반 서민들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삼배옷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워낙에 시원해 보이는 소재이므로 여름에 입는 것은 자연스러웠는데 겨울에도 이 삼배옷을 입는다는 것이 칼스의 눈에는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그나마 형편이 나은 서민들은 목화솜이라도 넣은 무명 누비옷을 입었지만 형편이 어려운 농부들은 겨울도 이 삼배적삼 하나로 보냈습니다. 그러니 칼스의 눈에는 조선인들의 삼배사랑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너무 가난해 입을 것이 없어 입는 애환이 담긴 옷이었습니다. 칼스의 조선 풍물지와 비슷한 사진은 1907년 헤르만 산더라는 독일 군인이 찍은 사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서양의 풍습과는 다른 조선의 삼배옷이 꽤나 이국적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삼배옷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입는 옷입니다. 여름에도 삼배옷을 입고 더위를 식혔고 땅속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길까지 삼배로 수의를 해입는 유일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삼배라는 직물은 신라시대 이전부터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신라 경순왕의 아들 마이태자가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가누지 못하고 선민들만 입던 삼배옷을 입고 금강산으로 숨어들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이전부터 삼배옷은 서민들이 즐겨 입던 일상복이었던 것이죠. 거창 삼배일소리라는 민요가 있습니다. 이 곡은 삼배옷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노래로 표현한 노동요인데 8차례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 삼배 길쌈 과정의 고단함을 노래와 함께 흘려보냅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른바 삼배길쌈대회라는 여인들만 참가하는 오디션도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삼배는 우리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패션 아이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삼배옷을 즐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배옷을 만드는 재료가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마입니다. 흔히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가까이 하지도 않는 식물이면서 자칫 재배하다 걸리면 감옥에 가는 바로 그 대마 말이죠. 삼배라는 것은 대마에서 줄기를 가늘게 찢어 배틀에 짠 천을 말하는데 이를 마 또는 배라고 부릅니다. 위에서 잠시 설명드린 신라 경순왕의 아들 마이태자도 이 마로 만든 옷을 입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죠. 대마는 주로 온대지방과 열대지방에서 자라는데 그 껍질 안쪽에 위치하는 인피섬유를 이용해 삼배직물을 만드는데요. 그런데 삼배의 섬유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섬유 중 섬유질이 가장 길고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삼배를 이용해 산업용 밧줄 등을 생산하기도 했고 그물 모기장 등을 만들기도 했죠. 삼배는 길고 강한 성질 외에도 상당한 항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로 삼배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삼배에 쌓인 시신의 뼈는 땅속에서 썩지도 않고 그대로 건조되어 누런 황골로 발견된다고 하죠. 섬유 자체에 곰팡이균을 억제하는 성분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삼배의 가장 큰 장점은 자외선 차단 기능입니다. 면직물보다 20배나 빠른 흡수력과 배출력까지 가졌으니 여름철 옷으로 이보다 더 좋은 직물은 없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들만 입는 이 삼배의 원료,
즉 대마는 신이 내린 마지막 선물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식물에 포함된 물질이 의학 원료로 활발히 사용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됐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대마라고 하면 마리화나 또는 대마초 등 환각 성분을 지닌 약물로 생각하지만 이는 대마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마의 꽃이나 잎에서 추출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 환각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분이 너무 부각되다 보니 대마의 진짜 장점이 부각되지 못한 겁니다. 영어로 대마는 햄프라고 부르는데 햄프에서 환각 성분을 0.3% 미만으로 조절해 추출하면 칸나비디올이라는 천연 성분이 나옵니다. 이는 통증과 염증을 잡고 간질 발작을 조절하며 정신진화를 치료하는 놀라운 약효가 있습니다. 치매, 파킨슨병, 소아내전증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죠. 전 세계 시장에서 칸나비디올은 이미 새로운 산업으로 자리 잡아 매년 20%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래 대마는 유엔에서도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 1961년 유엔 단일 협약으로 특히 위험한 약으로 분류했었으나 2020년 12월 대마를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마를 잘 활용하면 CBD 및 오메가, 아르기닌, 비타민 등 해악보다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이죠. 대마가 목록에서 제외되자마자 전 세계는 재빠르게 시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분야를 뒤늦게 진입했습니다. 왜냐하면 1976년에 발효된 대마관리법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따라 이를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일부 허가받은 업체에 한해 재배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2018년 11월 의료용으로 일부 사용하도록 허가하면서 의약품 처방이 본격 시행됐지만 정작 의료용으로 필요한 환자들조차 너무 비싼 값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미국이 가장 앞서 있는데 이미 198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해 현재는 어린이 과자와 노인 간식에 첨가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 역시 2016년 식약처가 껍질을 제거한 씨앗을 안전식품으로 규정했고 2018년 의료용으로 일부 허가한 후 2020년 7월 경북 안동 일대를 산업용 대마 자유특구로 지정해 비로소 산업화의 문이 열렸지만 아직 너무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해 보이는 대마를 왜 이렇게 합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일까요? 그 효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대마 씨앗, 즉 햄프시드가 그렇습니다. 미국 타임은 지난 2014년 햄프시드를 세계 6대 곡물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환각 성분은 대부분 씨앗을 감싼 껍질에 함유되어 있는데 이를 벗겨낸 씨앗은 대단한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오메가3, 6, 9을 포함 아르기닌, 비타민, 미네랄이 타 식물에 비해 월등히 함유되어 있고 몸에서 생성되지 못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해 20종의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죠. 무엇보다 칸나비디올 CBD가 엄청납니다. 이 성분이 의료용 대마의 주 성분인데 이는 신경계 수용체에 작용해 항염, 진통작용을 나타내는 대마의 가장 훌륭한 성분인데요. 이에 CBD는 뇌전증 환자의 경련 및 발작을 멈추는 치료제 에피디올렉스로서 미국 FDA의 의약품 허가를 받았고 한국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한 업체로부터 이 햄프시드 오일에 대해서 광고를 제안받았습니다. 약 9,000박스 가까이 판매된 홍삼 프로젝트를 보고 홍삼만큼이나 뛰어난 성분을 지닌 유기농 100%로 재배된 파이토카나비노이드 CBD 햄프시드 오일을 광고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저 역시 건강에 관심이 많은지라 아내가 챙겨주는 햄프시드 오일을 먹고 있었는데 얼마나 뛰어난지 먹어보고 광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샘플을 받아 섭취했습니다. 그리고 딱 3주가 지났는데 파이토카나비노이드 CBD 햄프시드 오일은 제가 먹던 제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효능이 대단했습니다. 우선 늘 유튜브 컨텐츠로 스트레스를 받아 숙면을 취하지 못했었는데 숙면 문제가 해결됐고 하루 15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도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저야 매일매일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야 하는 관계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하루가 전부 망가지는데 이 제품을 섭취한 후에는 집중력이 높아졌음을 느낍니다. 홍삼 공동구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직접 사용해봐야 하고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품이 아니면 광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만 구독자를 보유했음에도 홍삼을 포함해 2개 제품밖에 공동구매를 진행하지 않았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은 미국 LA 대마협회가 인증한 100% 유기농으로 재배된 햄프시드 오일입니다. 미국 FDA가 승인한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즉 GMP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GMP란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장에서 원료의 구입부터 제조, 출하 등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관리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미국 FDA가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죠. 시중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많은 식품용 대마 종자류에 최고 유효 성분인 CBD가 대량 함유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법상 대마 종자를 활용한 식품의 CBD 허용 함량은 0.00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식품용 햄프시드 오일에는 거의 CBD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유는 햄프시드 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기타 식물성 유지, 즉 올리브유나 참기름처럼 단일 식물성 원료로부터 채취한 오일을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이토카나비노이드 CBD 햄프시드 오일은 햄프시드에 함유된 30% 오일을 대상으로 고순도 정제 방식으로 CBD를 추출해낸 100% 햄프시드 오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대마관리법으로 조금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지만 위제품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식약처로부터 정식으로 통관을 허용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문제일 텐데요. 이 제품은 인스타그램 및 여러 SNS를 통해 완판된 제품이지만 제 채널을 통해 광고하는 조건으로 모든 SNS를 통틀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로 승인받았습니다. 원가는 109,000원, 그동안 공동구매로 진행했던 가격은 83,000원이었고 인스타그램에서만 15,000개를 판매했었습니다. 그래서 69,000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타 SNS를 포함 가장 할인된 가격이며 유튜브 내에서도 최초로 진행되는 제품입니다. 햄프시드 오일을 함유한 의약품 에피디올렉스는 100ml 한 병이 160만원이고 사티백스라는 의약품은 한 팩당 300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러니 파이토카나비노이드 CBD 햄프시드 오일 제품이 얼마나 착한 가격에 판매되는지 감이 오시죠? 업체 측에서도 손해를 감안해야 해서 한정 수량으로 오늘부터 단 5일까지만 진행됩니다. 광고에 혹하지 마시고 직접 검색해서 효능 등을 찾아보신 후에 필요한 분들만 구매해주세요. 아래 댓글과 설명란에 포함된 링크로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